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보고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이제 스타일은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가로 정렬을 배웠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요소들을 가로로 정렬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심플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렬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 해본 게 플로트 방식이었고요. 이 요소들을 플로트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가로 정렬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가로로 요소를 어떻게 배치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플로트가 가장 좋은 대안이었죠. 근데 이제 플로트의 문제점이 이 요소를 부모가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였죠. 말 그대로 플로트니까 둥둥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라인 블록 플로트 이렇게 써서 이제 크기 지정하고 가로 배치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정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뭐 그냥 인라인 요소로 취급을 해서 정렬을 했죠. 근데 이제 인라인 요소로 취급을 해서 정렬한 것도 문제가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백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플렉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플렉스라는 게 한참을 이제 여러 가지 써보다가 가로 정렬할 때 이 플렉스가 제일 좋구나. 지금 보시면 그냥 플렉스야 라고 해버렸더니 그냥 플렉스 여기 있는 li들이 다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렬도 할 수 있는 가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여백을 스페이스 비트윈 그다음에 여기 세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오리진 아이템스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조금 배우겠는데 지금 현재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플렉스 아이템이라 불러요. 이 밖에 있는 플렉스 컨테이너. 그래서 아이템을 제어하는 것도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워본 게 이제 플로트를 한번 배워봤고, 그죠? 플로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모가 고양이의 크기를 인지를 못한다 했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클리어 보스가 있는 애프터 지점에 무언가를 만들었었는데 지워볼까요? 이렇게 인지를 못하죠,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인지를 못하죠.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어, 이 고양이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의 자식의 요 끝쪽에 이 고양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클리어 보스를 가지고 있는 자식 요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클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플로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클리어는 더 이상 보스는 이제 양쪽인데 현재 지금 라이트가 적용돼 있으니까 클리어 라이트만 해도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보스를 쓴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 요소에 컨텐츠랑 디스플레이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존재해도 그 뭔가 이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이걸 이제 가상 요소입니다. 가상 요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 요소. 보면 어, residue el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의사 요소 이런 뜻이고요. 의사 요소. 지금 보면 자식인 거죠. 자식. 선택자의 자식에 우리가 어떤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거. 요게 애프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걸 쓰면 쏙 이렇게 쏙 배치가 되죠. 안쪽으로. 키워도 키워볼까요? 아까 전처럼. 컴퓨터가 죽여달래. 어떡하지? 컴퓨터를 다시 한번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키우면 5죠? 이렇게. 아까 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인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똑같이 그 수업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해달이 왼쪽에 배치되고 있고요. 크기를 부모가 여기 볼더가 있는 게 부모 영역인데 인지를 못하고 있고, 자, 그걸 이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 보스 써서 하는 거 한 번 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또 해본 게 스티키라는 걸 해봤어요. 스티키. 아주 재밌는 요소였죠. 지금 보면 이제 픽스드와 스티키의 차이점인데요. 픽스드와 스티키. 픽스드가 여기 있나? 여기는 일단 없고요죠. 여기는 없고.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갈색을 여기 탑이 만나면 이렇게 따라다녀요. 탑이 만나면 정확히는 탑에 한 여기 써져 있는데 5em 정도인가요? 1em, 1em 정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볼 수 있고요. 스티키. 그러니까 픽스드랑 똑같이 이 브라우저에 고정하는 거예요. 픽스드라는 건 뭐냐면 이 뷰포트 화면에 특정 요소를 고정하는 건데 스티키는 원래 스태틱 위치에 있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서의 위치에 있다가라는 걸 우리가 스태틱 위치에 있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있다가 이렇게 픽스드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스티키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롤이 있는 요 요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요 스크롤이 그럼 이제 이 스크롤 안에 있는 이 도큐먼트가 뷰가 되는 거죠. 현재 이 부분이 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고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픽스드 했었죠. 픽스는 그냥 고정하는 거죠. 지금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픽스드. 앱솔루트는 이제 도큐먼트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쭉 했으니까 어제 했던 거는 여기까지 보고 문서도 조금 보도록 하죠. 플렉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플렉스 박스라고도 하고요. 플렉스 컨테이너라고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나 세로를 정렬하는 데 쓰는 것이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가로, 세로의 한 줄을 동적으로 배치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뭘 보여줬냐? 내비게이션을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미지 슬라이더 같이 가로로 쭉 배치되는 것들 또는 뭐가 있을까? 내비게이션, 이미지 슬라이더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여튼 가로로 정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요즘은 다 플렉스. 근데 이제 정렬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가로 정렬이 아니라 배치를 그러니까 뭐 오른쪽 배치, 왼쪽 배치, 중앙 배치 이렇게 정렬할 때도 우리가 플렉스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특히 뭔가 요소를 중앙에 이렇게 맞출 때 플렉스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한 개만 있어도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플렉스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플렉스라고 하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서 자식들은 다 플렉스 아이템으로 자동 배치가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자식들이 좀 특이한 요소라고 보면 수 있고요. 이 플렉스의 속성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향이 있어요. 이제 기본값으로 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제일 위에 low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 그다음에 이제 가로인데 역순으로 배치하는 리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로로 일자로 배치하는 칼럼 리버스가 있는데 칼럼을 잘 안 쓰게 돼요. 이유가 뭘까? 칼럼을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블럭이라는 요소가 세로로 배치하는 거죠. 이 블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렉스로 세로 배치를 하진 않죠. 잘 그냥 블럭을 쌓아 놓은 형태로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요 세로로 해 놓으면 좋은 게 이 친구도 이제 배치를 이쁘게 중앙이나 끝쪽에 이렇게 하기가 용이해서 또 요즘은 또 세로 배치를 플렉스로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 좀 일반적이진 않죠. 가로 배치를 더 좋아하고요. 세로도 세로 역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본 게 이 플렉스
justify content라고 해서 플렉스로 아이템을 정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로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로의 중앙에 할 거냐, 가로의 왼쪽에 할 거냐, 가로의 끝쪽에 할 거냐, 또는 여백, 이 아이템들의 여백을 중간에다가 배치할 거냐, 아니면 골고루 나눠 가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플렉스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트라고 해도 되고 플렉스 스타트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라고 해도 돼요. 요 세 개 다 먹힙니다. 요즘 유행은 스타트예요. 요즘은 스타트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엔드가 오른쪽,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그다음에 중앙 배치는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양쪽 끝으로 쫙 보내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는 게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여백, 스페이스는 여백이에요. 여백을 중간에다가 통 넣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들 사이에 공백을 서로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을 around. 그 다음에 골고루가 아니라 그 여백 자체에 동등한 크기를 배치하는 것이 even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끝쪽에 it, 엣지, 뭐 I 뭐 이런 거 써져 있는데 그때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작성할 때는 evenly가 없었어요. evenly가 없었고 around로 브라우저가 대체되고 있었던 거죠. it가.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상관없는 거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남겨놓은 이유가 그냥 이제 뭔가 역사적인 느낌이 들어서 뭐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이 플렉스의 세로에 어떻게 위치할 거냐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스트레치디 센터 뭐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제가 하나 빼먹었어. 자, 요거 플렉스 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랩 속성이에요. 뭐 텍스트 랩, 그다음 플렉스 랩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랩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에 이렇게 포함시키겠냐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아이템을 줄바꿈하지 않고 부모 밖으로 보이는 노랩 상태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노랩이라는 거는 이제 요소가 가로로 쭉 배치되다가 부모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오버플로우 비저블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랩 속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플렉스를 기본적으로 노랩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랩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랩 속성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줄바꿈을 하지 않고 아이템을 역순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배워볼 아이템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렉스 박스 안에 있는 자식 노드를 전부 다 플렉스 아이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손이죠. 자손을 제외하고 자식만 플렉스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렉스 아이템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플렉스 아이템 속성이라 불러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 그로우, 샤크가 있고요. 베이직, 그로우, 샤크. 이 그로우는 우리가 비율로 1대1대1, 1대2대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요. 베이직은 내가 크기를 200px, 300px 이렇게 주는 거고요. 샤크는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샤크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그로우랑 반대로 어, 원래 이제 이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 이제 비율보다 이 자식 요소가 배치될 공간이 좀 적다. 그러면 비율이 맞춘 상태에서 조금씩 줄여나는데 샤크는 그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 뭐 플렉스의 자식 노드를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내가 속성을 준다고도 하는데 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플렉스가 가로 길이가 부족하게 되면 유동적으로 배치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자, 아까 본 것처럼 플럭스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기를 너는 100px, 200px 또는 뭐 글자가 5개 들어가는 정도 OEM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플렉스 베이직이 될 거고요. 내가 이제 고정 크기를 주니까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왼쪽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플렉스 베이직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플렉스 랩 속성이 좀 먹히겠죠. 내가 이제 가로 그 부모 크기가 이 아이템 예를 들어 아이템이 총 합이 500이다. 근데 부모는 300이다. 그러면 이제 플렉스 랩이 기본적으로 노랩이니까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나머지 자식이 튀어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렉스 그로우는 말 그대로 비율로 키우는 거예요. 이 그로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1대1 여기 보면 1대1 대 2대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대1 대 1대 2대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비율만큼 최대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해서 그로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용 공간을 할당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이즈를 줄이는 비율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1대 2대 1이면 2라고 써져 있는 게 더 사이즈를 더 크게 줄이는 거죠. 보면 공간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할 때예요. 공간이 부족할 때 사이즈를 어떻게 얼마나 얘가 더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샬크가 될 거고요. 지금 보면 베이직 크로고 샬크는 같이 쓸 수 없겠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자,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리드 한번 넘어갈 건데, 잠시만요. 얘가, 하고, 이제 그리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제가 컴퓨터를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쉬었다가 와보세요.